처리한다는 얘기지, 그치? 알아, 우리가 통계를 왜 배웠어? 사실 통계를 배운 목적은 딱 하나야. 일반화시키려고. 엄청나게 큰 집단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의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정의 내리고 싶은데 마땅히 좀 조사하기가 좀 그렇거든. 전 세계인의 머리 사이즈의 평균 크기를 구하고 싶대. 그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전부 다 제외하잖아. 다 제외하잖아. 막 땅굴 속에 숨어서 사는 애들도 막 꺼내서 다 제외하고, 산꼭대기에 막 서린 막 이런 사람들도 제외하고, 소말리아 이런 데 가서 막 내전 중인데 총 내놔 이러면서 머리 크게 재갖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조사하기 좀 힘들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통계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죠. 일부분을 꺼내. 일부분을 꺼내서 걔네의 성질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전체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그거인 거야. 일부분을 꺼내서 걔네의 평균, 기타 등등 그 집단의 성질을 조사한 다음에 걔네를 전체 집단에 평하고 퍼뜨릴 거다. 네, 봐봐. 전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를 쟀습니다. 평균 머리 사이즈를 쟀어. 자, 머리 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전수조사. 이거는 짱이지. 전수조사는 한 명 한 명 모두 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얻어낸 그 자료는 그냥 퍼펙트 하겠죠. 퍼펙트 하겠죠. 하지만 전수조사는 이론상 그런 거지 실제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게 안 되니까 일부분을 꺼내서 조사하는 표본조사라는 방법이 있는 거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표본조사를 하려면 표본을 꺼내야 하겠죠. 그 꺼내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어.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어. 그러니까 보건 추출은 뭐냐면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는 거야. 섞어놓고. 비보건 추출은 꺼내놓고 보고 옆에 놓고 다른 거에서 또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얼마나 꺼내느냐, 몇 개 꺼낼 거냐, 3개짜리 꺼낼 거냐, 100마리를 꺼낼 거냐, 그거에 따라 또 뭔가 달라지니까 꺼내는 알갱이 수, 이거를 표본의 개수라고 하는 거야. 표본의 개수, 정확한 표현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앞으로 표본의 크기 이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 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내가 궁금해하는 이 전체 집단을, 내가 궁금해하는 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자,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자,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분산. 이놈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 자, 이때 앞에 붙어 있는 요 모자가 요 모자야. 어미 모자다. 그래서 모집단 이러면 원래 내가 궁금해하던 왕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일부분을 요렇게 꺼내서 보겠지. 자, 일부분을 요렇게 꺼내서 봤어. 그때 요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 표본을 꺼내서 요 표본의 평균을 구한 게 얘예요. 이 표본의 분산을 구한 게 얘야.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해. 근데 이제 잘 들어. 내가 표본을 저렇게 꺼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막 몇 명이지 우리? 70억이지. 70억이래? 그럼 70억 명인데 그 중에 표본을 30명 꺼내놓고 30명의 머리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이게 세계 평균이야 라고 하는 건 참 오바지.
그러면 표본을 한두 개 꺼내는 게 아니죠. 그럼 표본을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표본을 한꺼번에 몽창 한 번 딱 꺼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번 꺼내서 그 표본들 사이에 나오는 성질들을 다시 평균내는 방법이 있겠지. 하나만 딱 꺼내서 계산하는 방법을 여태 우리가 배웠던 거야. 여태 우리가 배웠던 건 한 집단만 만들어 놓고 그 집단에서 평균 구해받고 분산 구해받고 막 그런 거 연습한 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그런 집단을 여러 개 한번 꺼내볼게. 여러 개 꺼내볼게. 자, 봐. 얘는 표본 1. 자, 얘는 표본 2 이렇게 꺼내자. 이놈은 자 표본 3 이렇게 꺼낼게. 자, 이렇게 꺼내놓고 자, 표본은 각각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하니까 자, 얘도 n개 10개라고 할까요? 10마리를 뽑아서 첫 번째 표본을 만들고 자, 또 10마리를 꺼내서 두 번째 표본을 만들고 자, 또다시 10마리를 꺼내서 세 번째 표본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 표본을 막 한 100개, 막 200개 이렇게 막 꺼내겠지. 근데 우선은 그냥 편의상 3개만 한번 꺼내보면 이 표본 내에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자, 요 표본 내의 평균을 x1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할까요? 이 표본의 평균이 x2가 되는 거고 자, 요 표본의 평균이 x3다. 다시 머리 사이즈를 쟀어. 머리 사이즈를 쟀거든. 그런데 첫 번째 집단에서 그 사이즈의 평균을 재봤더니 머리 사이즈가 20cm가 나온 거야. 좀 거시기한가? 20cm. 요만한 거야. 평균. 평균. 자, 요 집단은 너희 몇 cm냐? 한 35cm 나오려나? 재볼까? 이거 줄자 없니? 야, 인간의 평균 머리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까? 뇌의 무게가 얼마냐? 김태균이 70 정도 나와요. 누구? 그렇게 70? 70인가 70인가. 안 와야겠네. 얼마나 나온 거야 도대체? 일반적으로 50은 다 나와요. 그러네. 50 넘는 이게 돌아가니까 크게 나오는구나. 50 나오네. 그럼 일반 사람들 머리 사이즈는 50 정도? 뭐 솜이 이런 애들은 뭐 한 20cm 나오겠구만. 근데 여하튼 김태균은 70이래?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머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봐라. 서경석도 머리 되게 커. 봤어. 학교에서. 학생식당에 딱 들어오는 거 봤는데 머리 되게 커. TV하고 달라. 와, 깜짝 놀랐어. 이만해. 근데 막 허해. 얼굴이 되게 허옇고 생각보다 키가 커. 되게 조그맣잖아, TV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키가 큰 편이야. 아주 막 서글서글한 인상은 아니던데. 뭐 여하튼 두 번째 집단은 50cm라고 하자. 자, 세 번째 집단은 이제 70cm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집단에 10명이 있지. 그 10명 중에 내가 3명을 꺼내면 걔네들의 평균은 늘상 20. 그런 뜻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집단의 평균이 20이다. 이 말은 나중에 저 표본에서 누군가를 꺼낼 때에는 각각을 20으로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각각을 50cm라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뽑겠다는 얘기인 거고 얘도 모든 아이들이 그냥 70이다라고 그냥 여겨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주고 얘네들 값을, 자, 이 평균 값을 다시 변수로 잡아. 첫 번째 표본 1의 평균이 20이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50이잖아. 세 번째 평균의 표본이 70이잖아. 그쵸? 그런데 요 놈의
각각 값들을 다시 변수로 잡고,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이 다시 변수가 된 거야. 표본의 평균을 다시 변수로 잡았어. 그런 다음 걔네들의 각각의 차지하는 확률을 조사를 해서 얘네를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놓고 얘네를 다시 평균 내. 얘네를 다시 평균 내는 거야. 그러면 요 평균은 이름이 뭐겠어? 쟤는 표본의 평균이지. 얘는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x에 바를 붙여. 그래서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만든 분산을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서 만든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지. 됐어? 친구랑 싸울 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싸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막 이러면서 침 많이 모았다. 여하튼 이런 것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야. 그거 다시 말해줄게. 한 덩어리 뽑고, 두 덩어리 뽑고, 세 덩어리 뽑고, 100덩어리를 다 뽑아서 100덩어리를 다 뽑아서 걔네들 각각의 평균을 다시 변수로 놓고 걔네를 다 뭉뚱그려서 다시 평균 낸 거.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다. 됐어? 그렇게 해서 만든 분산을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고, 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자.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라 그랬죠? 자, 모평균을 편의상 M, 그 다음 모분산을 이렇게 모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를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평. 얘는 뭐라? 2x바. 표본 평균의 분산. 요것은 v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것을 시그마 x바.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 자, 이게 용어야. 오케이. 자, 이때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들을 다 꺼내고 걔네를 평균내서 그 평균을 다시 평균내고 그러면 사실상 표본을 내가 많이 꺼내면 원래 집단하고 비슷해지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걔네 각각을 평균해서 그 평균을 다시 낸 거라서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계를 계산할 때에도 어떻게 약속을 하고 갈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동일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쓸 거예요. 받아들이고 쓸 거고요. 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있죠. 요것은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으로 받아들이고 쓸 거야.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왜 그런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대학 가서 통계학 전공하면서 하시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쓸 건데, 자, 이때 n이 누구냐면 n은 표본의 크기야. n이 표본의 크기다. 그러니까 몇 마리를 갖고서 표본을 만든 거냐 하고 쓸 때 그 말.
표본의 크기, 그거를 n이라고 한다. 됐어? 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요만큼, 표본 평균은 요만큼. 됐어? 모 평균과 똑같이 취급하고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루트 n 개로 나눈 값을 쓰겠다. 그럼 모 표준 편차가 10인데 표본의 크기가 100개야. 그러면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1 되겠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해서 세로 값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상한 눈을 똘망똘망 뜨지 말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래. 모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뭔데? 루트 100분의 10이니까 얼마? 1. 이렇게 세로 환산되는 거라고. 자 이거 아직 빨리 정리하고 머릿속에도 빨리 정리하고. 자 빨리 정리하고 빨리 말해. 태연아 우리 새로운 놀이기구를 샀어. 장기요? 한 개 더 있는데. 장기판을 뒤집으면 바둑판이 나오고 오버판. 그리고 저기 교무실 가면 어마어마한 놀이기구가 놀이 도구가 한 개 있어. 자 빨리 정리해라. 너 일본 갔다 오더니 너 집중 못한다. 재팬 몽둥이로 맞아볼래? 재팬 불어로 뭐지? 재팬 작봉. 아 진짜야. 작봉이야. 이름 되게 웃기지. 작봉. 저는 일본 갔다 오더니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 이제 우리 봐. x바 x바의 평균. 그러면 x바의 정체는 누구? 각 표본의 평균들. 각 표본의 고유한 평균들. 그 평균들을 x바라고 하는 거야. 다시 x바들을 모았더니 20cm 집단, 50cm 집단, 70cm 집단 이렇게 있더란 얘기다. 그러면 20cm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8분의 2고 너무 많다. 그 다음 너도 8분의 1이면 자, 너는 얼마나? 8분의 6 정도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렇게 보고 막 분산도 과거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x바는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수야. 요거에서 자 모평균을 빼고 걔네들을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z값이지. 얘는 표본 평균의 z값이 되는 거야. 알겠음? 자 표본 평균의 z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z값인 거야. 그러면 얘 갖고 표준화를 해주면 요렇게 될 텐데 요 부분의 z값이 얼마겠어? 당연히 0일 거고 이것은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의미하는 자리야. 자, 요 자리가 만약에 z값이 1이라면 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자리야. 원래는 플러스 시그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표준 편차 역할을 하니까 자, 네가 표준 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를 더한 값이 요 자리가 되는 거다. 요까지 됐어. 자, 이놈도 잘 써놔라. 이놈도 잘 써놔라.
자, 지금부터 통계 추정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봐봐. 내가 표본을 조사를 한 다음에, 빨리 써. 자, 내가 표본을 조사한 다음에 전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는 47이었어. 라고 세상에 발표를 했어. 그러면 내 말이 참일 확률이 참 적겠죠. 그렇잖아. 아니 몇 명 조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 역시 내 말을 믿을 수도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자료의 결과를 발표를 할 땐 내 말을 이만큼 믿어도 돼 라는 게 필요해. 그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신뢰하는 정도. 그거를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은 그냥 말 들으면서 찬찬히 이해만 하면 된다. 그걸 신뢰도라고 해. 다시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는 47이야. 이러면 나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크잖아 딱 들어도. 근데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는 0보다는 크고 3m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내 말은 항상 참인 거지. 그래서 내 신뢰도는 100이 나오겠지. 그런데 신뢰도 10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조사를 뭐 하라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인 거잖아.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자료로서 유용하면서도 구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서도 믿음직한 그런 자료를 내놔야 하는 게 통계의 기본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적절한 구간을 잡아서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올 거야. 그런데 내 말을 95%는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 이 구간이 너무 넓지 않는 한 자료로서 괜찮은 자료가 나오겠죠. 자, 그럼 내 말이 95% 참인 상황은 똑같은 건데 구간이 좁아졌어. 그럼 얘 진짜 자료로서 훌륭한 자료가 되는 거지.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내 말이 몇 퍼센트 믿어도 되는 건지 그 확률 구하는 방법, 신뢰도 구하는 방법하고 구간을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야. 자, 여기 봅니다. 쌤놀이 자면 안 된다. 오늘은 모비울 안 들어가고 앞에 것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곰새 끝나. 힘내라. 이렇게 하면 이게 표준 정의 분포 곡선이고 여기가 z값이 0일 때잖아. 자, z값이 0일 때란 말이야. 그런데 z값이 1.96 때는 여기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딱 정확하게 대칭으로 한 요쯤 잡아서 마이너스 1.96 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양쪽이 완벽 대칭인데 이 상황에서 얘네의 요 확률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자, 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표에 나와 있을 거고요. 표에는 반쪽이 나와 있겠죠. 그 반쪽에서 둘을 합쳐서 봤더니 0.95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럼 봐봐. 총 1인데 여기가 95% 구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요 구간의 길이를 딱 잡아서 설명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95% 믿어도 되겠지. 다시. 우리 세계인의 평균 머리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95% 믿는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돼? 자, 내가 요 구간을 설정해주면 사람들은 내 말을 95% 믿어도 돼. 자, 그런데 구간을 조금 넓혀봤어. 구간을 조금 넓혀봤어. 한 요만큼 넓히고 이만큼 넓혔어. 그러면 딱 봐도 신뢰도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지. 왜냐면 구간을 저렇게 잡아놨는데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겠지. 그러면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 근데 여기가 2.58이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 되는 지점이고 표를 이용해서 이쪽 반쪽 해서 양쪽을 다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99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만큼 사이즈의 구간을 잡아주면 사람들은 내 말을 몇 프로 믿어도 돼? 99% 믿어도 되는 거야. 알겠음? 자, 그러면 보자. 자,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 P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 Z값 X가 마이너스 목평균. 자, 그놈이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얼마다? 그렇지. 0.9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써볼게. Z값이니까. X바 마이너스 M 요놈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눴어. 자,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2.58보다 크거나 같고 2.58보다 작거나 같아. 그럴 확률은 얼마다? 0.99. 자,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식으로 써본 거야. 자, 식으로 써본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힘들다. 아까 윷놀이 할 때 엄청난 열정으로들만 하더니 지금 뭐야? 힘내. 시간 남으면 윷놀이 한번 더 할게.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목평균의 위치인 거잖아. 전체 집단의 머리 사이즈의 그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봐라. 내가 구해낸 표본의 평균이야. 내가 구해낸 표본의 평균 요것만 두고 밑에 있는 분모를 해치우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어필해야 돼? 내가 구해낸 요 평균을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목평균의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 거야. 뭔 상황인지 알겠어? 내가 표본을 꺼내서 조사를 했잖아. 그 표본의 평균이 목평균하고 내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목평균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이건 내가 조사한 거고 이거는 실제 목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목평균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목평균이 주인공이 돼야지. 너는 어디쯤 있을 것 같냐면 마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서부터 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몇 프로 믿어주는 거야? 95%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아, 네 자료가 95% 신빙성이 있어. 너 표본 95%도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도 됐음?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그럼 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고 그 다음 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것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넘어오겠지. 맞지? 자, 이제 내가 발표할 거야. 내가 통계 자료를 얻었고 내가 하나하나 설문지 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자료를 내가 확보를 했고 그 확보한 자료로 갖고서 내가 얘 평균을 내봤어. 내가 구한 평균에서 말이야. 이렇게 계산해서 왼쪽 끝을 잡고 내가 구한 평균에서 이렇게 구해서 오른쪽 끝을 잡으면 요쪽하고 요쪽 사이에 분명히 전체 세계 인구의 평균 머리 사이즈가 들어있을 거야 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몇 퍼센트가 확보되는 거라고? 95%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2.58이 되면 몇 프로가 된 거라고? 99%가 되는 거라고. 그럼 너희는 1.96하고 2.58 외워야 돼? 아니야, 안 외워도 돼. 그럼 표에 주어지잖아, Z값.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신뢰도 95%, 신뢰도 99% 하는 건 요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때 요쪽에서 요쪽을 빼면 전체 구간 길이가 나오겠지. 그걸 95%짜리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2.58일 때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지. 그걸 99%짜리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면 되겠다. 좋았어. 그럼 내가 95%를 유지하면서 저 구간의 길이를 줄여주면 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95%를 유지하면서 이 구간을 줄여주면 난 참 대단한 통계학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 얘네는 바뀌지 않겠죠. 이건 내가 얻어낸 값이니까. 그럼 뭐가? 얘가 커지면 되겠지. 맞아? 얘가 작아져야지, 똥쟁이들. 여기를 조금 빼야지. 많이 빼면 구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나? 얘가 작아져야 돼. 근데 1.96은 바뀌지 않잖아. 모집단의 값도 바뀌지 않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루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요 전체가 작아지려면 루텐이 커져야 되겠죠. 무슨 말이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키우란 얘기야. 100마리씩 꺼내서 조사하지 말고 3천만 마리씩 꺼내서 조사를 하면 네 구간의 길이가 엄청나게 짧아지면서 95% 신뢰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좁은 구역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난 참 대단한 조사를 하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95%를 유지를 하면서 진짜 자료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으려면 표본의 크기를 키워라 뜻인 거야. 정리돼? 저 값이 2.58로만 바뀐 게 그게 99%짜리야. 어렵음? 안 어렵음. 그다지 많이 안 어렵다고 생각해야 안 어렵다. 자, 194쪽 펴봐.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 전체를 뭐라 한다?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뽑은 일부분을 뭐라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조사하는 거고, 자, 뽑았을 때 표본에 들어있는 알갱이 수,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 밑줄 N. 자, 추출. 끄집어내는 거죠. 보건 추출하고 비보건 추출 두 개가 있다 했죠. 자, 그 밑에 줄 봐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건 추출로 생각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너무 크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꺼낸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인 거야. 됐나요?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고 이건 원래 집단의 값들인 거고, 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거는 그냥 표본 하나 꺼내서 구한 거고, 구별해야 돼. 표본 하나에 해당되는 값이고 넘겨봐. 196쪽의 별표 128개를 미친듯이 쳐서, 자, 그게 진짜 값들인데 X바가 붙었죠. 다들 X바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표본 평균의 또다시 평균, 또다시 분산, 또다시 표준편차다. 알았음? 자, 그때 박스에 색칠해놓고 표본 평균의 평균, 즉 이 X바는 뭐로 본다? M. 모평균으로 취급하고 표준편차는 뭘로? 루트 M분의 C가. 암기해야 돼, 그거는. 자, 그 두 개는 암기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 자, 밑에 개념 어프로치 보자. 복습하는 중이야. 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 표본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럼 여태 우리가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죠. 자, 이거는 표본 하나를 꺼내서 그 안에서 평균을 구하고 그래야 되면 이 방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다. 이거는 모집단에 들어있는 전체 개수를 갖고 전부 다 계산을 했을 테니까. 오케이. 자, 한편. 자면 안 돼. 표본 평균,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므로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에서 꺼내면 머리 사이즈 평균이 20 나오고 여기에서 꺼내면 머리 사이즈 평균이 50 나오고
여기서 꺼내면 70 나오고 막 그런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라서 얘를 다시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x1, x2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섞어서 한 거야. 자, 근데 이거 하는 방법 잘 봐. 예를 들어서 위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에서 각각의 대상을 x1, x2라고 하면 뭐 말이지? 머리 사이즈 20짜리 표본이 있어. 머리 사이즈 50짜리 표본이 있어. 그러면 얘네에서 각각 하나씩을 꺼내서 평균을 낼 거야. 그럼 얘네를 꺼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2마리를 꺼낼 수 있고 여기에서 2마리를 꺼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기 섞어서 꺼내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만든 표란 얘기야. 됐음? 우리는 아까 되게 간략하게만 봤지만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거고 이 복잡한 과정은 너희한테 물어보진 않아.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 이때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16분의 1이므로 쫑쫑쫑 해서 표로 나타내면 x반은 1. 1은 어떤 경우겠어? 1 집단에서 1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낸 거지. 1.5는 1하고 2하고 한 개씩 섞어서 낸 거지. 2는 2에서 두 개 꺼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숫자를 다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됐냐? 그렇게 해서 결론 구했다. 각각을 구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뭐? m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구했다 얘기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그 과정은 슉 넘겨봐. 자, 넘기십시오. 자, 대표 70번 봐봐. 이거 다 아는 거지. 여태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대로야.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확률이랑 x랑 곱해서 더한대. 맞아.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제평 마이너스 평제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걸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부른대. 그럼 x바 걔네들을 구하려면 x바의 평균은 그냥 m, x바의 분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거의 제곱.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깨어 있지? 준영아 어디 봐? 포기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몇 쪽 하는지 모르지? 그 앞에. 대표 70번. 또 엉뚱한데 펴고 있는 사람 열심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민영이도 갈랑말랑하고 자 지금 제정신으로 누리는 이제 막 깨난 척하고 우리 뭐 뽀로로라고 썼어? 아니지? 나는 통계를 되게 싫어했거든?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근데 나중에 너희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매력이 있는 줄 아냐? 한번 배우고 나면 여기 틀릴 게 없어. 처음에 이해할 때 막 외울 것도 많고 막 계산도 많고 우리 짜증나긴 한데 여기는 틀릴 게 없어. 너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없어. 생각해낼 수 없어서 틀릴 것도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야. 너희는 틀릴 수 있어. 그치? 하지만 통계는 틀릴 수 없어. 그건 전국 수험생이 똑같아. 그래서 통계는 아무나 안 틀려. 그래서 여기는 완벽하게 해야 하고 그게 어렵지도 않아. 계산도 무슨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면 사실 계산 이런 거 전부 다 주는 값들인데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통계는 그런 매력이 있어. 한번 배우고 나면 잘 틀리지 않아. 다 맞을 수 있어. 자, 다시 봐봐. 대표 70번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가지고서 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걸 우리 얘라고 불러. 얘를 가지고서 분산을 구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라고 써도 돼. 얘를 가지고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야 얘 나와. 그 뜻이야. 그 뜻이야. 자, 199쪽 봅시다. 표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얘를 가지고서 Z값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넘겨. 200쪽. 대표 71번.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지연이하고 소미하고 동시에 쳐다봤어. 내 시계를.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 자, 대표 71번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이야. 표준 편차가 16이야.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에서 이미 추출했어. 아하, 표본이야. 몇 개? 64개를 조사했다. 이거지. 그랬더니 자, 그 녀석 무게에 48 이상, 54 이하 이거일 확률을 물었어. 표본을 꺼냈어. 자, 표본을 꺼내게 되면 얘네를 그대로 사용해서 표본에 적용할 수 없어. 맞죠? 그러면 얘네를 표본에 적용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50 그대로 보자 했었고, 자,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바뀌죠. 루트 64분의 16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8분의 16이 되니까 2로 바뀌는 거야. 2로 바뀐다. 자, 그럼 여기 봐라. 평균이 50이고 48부터니까 2가 작잖아. 2가 작으니까 Z값 마이너스 1부터 54니까 2 커지고 또 2 커지니까 Z값 2까지지. 따라서 얘는 뭘 구하란 얘기였던 거냐면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구하란 얘기였던 거야. 오케이? 자, 이걸 구하란 얘기였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근데 그 표를 보니까 Z값 2, Z값 2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Z값 2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0.477둘이래. Z값 1,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0.3413이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얘기인 거지. 됐음? 자, 표본을 꺼내게 되면 목평균과 목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새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자, 밑에 저거 한번 해볼까? AS? 큐 눌러라. AS 한번 해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했잖아. 휴대전화 AS 합시다. 고객의 대기 시간은 평균 40분. 표준 편차가 10분. 근데 고객 25명 표본. 맞죠? 자, 고객 25명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이놈의 평균은, 자, 이놈의 평균은 그냥 40. 이놈의 표준 편차는 수정. 뭐 루트 25분의 얼마? 10.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45분 이상일 확률. 그러면 요것은 40. 45분이면 여기. 그러면 5만큼 커지는 거니까 2.5배. 누구의? 얘의. 그치? 그래서 얘의 2.5배니까 Z값이 얼마야? 2.5. 그런데 45분 이상일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를 구할 땐 어디에서? 0.5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5에서 0.25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 위에 보니까 2.5에 해당하는 거 0.4938 얘를 빼면 되겠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자. 한 3분 쉬고 모평균, 추적, 신뢰 구간 쫑쫑쫑이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고 귀찮으면 쉬고. 생일부터 살아가야지. 살 끝나고 17일 다음 주 토요일이 생일이니까. 엄마 선물 뭐 사라고 얘기했죠? 어? 엄마 선물 뭐 사달라고? 그렇지. 나 보통 말해달라고 그래. 너가 그 편이. 아니 근데 잘못 갖고 싶은 거를 가져야지. 갑자기 그거 값비싼 거 드릴 때가 있어. 그래서 시계 사줄까 했는데 되게 좋아할 거야. 백화점 가서 사줘야지. 백화점 거. 백화점 걸로? 어디 쓰려고? 5만 원? 똥똥이면 적당하게. 백화점은 되게 싸.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어. 되게 비싸 있었는데. 용돈 많아? 용돈 많아? 안 받아. 그럼 어디서 가게? 세뱃돈 받은 걸로 사야지. 아, 1월 1일에 받았거든. 5만 원까지 나올게.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못 가겠다. 응, 아빠 것도 사야 돼. 그래서 15,000원. 쌤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씩 돈 드릴게. 이거 안 줘. 이거야. 2달 용돈 안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 근데 아직 그거 두달 용돈도 너무 아 그래? 보통 5만 원씩 받는다 그러던데. 내 4만 원 받는데. 용돈 안 받아도 빠듯해.
일본 그전에 이거 있잖아. 전문 그거 보여줬잖아. 왜 이렇게 기구가 그냥 다 있어요. 다 이거 박성범이 누구야? 이정원 신화 수도 있었어? 별로 없어요. 빨리 하자. 수야, 내 책상 서랍에
번째 서랍에 보면 회색 하드가 있는데 회색 외장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서 지난 겨울방학 때 했던 미적분 수업이 있어. 미적분. 그 중에서 에이스 선생님이 하신 게 있을 거야. 원장님이 하신 수업인데. 근데 우리 문자가 많이 안 나서 내가 그 강의 찾아서 저쪽 컴퓨터에 다운 좀 받아. 자, 보자. 자, 거기 보자. 201쪽. 모평균 추정. 모평균 추정. 아까 뭐래? 실내 구간, 실내에도 막 그런 얘기했던 그 부분이다. 맞지? 자, 모평균을 찾아보자고 얘기인 거야. 모평균이 어딨나 찾아보자. 그 얘기였던 거고. 자, 95%짜리면 어디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 95%짜리면 요 안에 모평균이 있다는 얘기고, 자, 99%짜리면 여기가 2.58로 바뀌고 여기도 2.58로 바뀌고 그런 거지. 그런 거다. 자, 넘겨봐. 넘겨서 72번 봅시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B형의 응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점 요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시험을 본 수험생 중에서 2,5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평균은 얼마래? 65점이래. 이건 이 상황이 아니지. 얘네를 꺼내서 얘네의 평균 얘를 구했더니 이게 65점이다 이 말인 거지. 그지? 한 집단 꺼내서 한 거야. 자, 이때 답을 구해봐라 그랬어. Z바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1.96. 이게 무슨 말이게? 이러면 마이너스 1.96서부터 어디까지야? 1.96까지. 이 뜻인 거지. 그러면 그거의 확률이 0.95란 얘기는 얘가 95%짜리라 이거지. 그 옆에 있는 거 Z바가 2.58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몇 %짜리라고? 99%짜리라고.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래 아까?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그렇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서부터 65 플러스 1.96에 곱하기 루트 2500분의 얼마? 15까지. 그럼 99%짜리면 여기가 얼마로만 바뀌면 되죠? 2.58로만 바뀌면 되죠. 2.58로만 바뀌면 되죠. 자, 넘겨볼까? 204쪽. 204쪽.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나중에 얘기하자. 3시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럼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저기에서 요거 빼면 실내 구간 길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배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205쪽의 대표 73번. 표준 편차가 15인. 자,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시그마가 15라고 딱 써놓고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95% 동그라미 쳐놓고 실내 구간의 길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그 길이가 2가 2 이하. 여기 써있네. 요거
여기에서 신뢰구가 95%짜리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2 이하. 맞지? 그런데 여기가 얼마라고? 15라고? 그럼 얘의 값 구할 수 있겠죠? n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 표본 크기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어려워 않다도 사실 저 공식이 전부인 거야. 정말 진짜. 넘겨봐. 뭐 비율은 안 해. 자, 거기 205 쪽에 밑에 유제 1번 한번 해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99%로 추정했어. 2.58이지.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0.6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맞니? 자, 그런데 얘가 5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n의 범위를 조사하면 되는 거다. 됐음? 자, 요제 2번 어떻게 할까? 정규 분포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짜리 표본을 크기가 4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했고 목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더란다. 그러면 얘들아 알파 %가 되게 하는 Z값을 뭐라고 잡을까? 그냥 P 이렇게 잡아볼까 우선은? P 이렇게 잡아보자.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니까 어떻게? 2 곱하기 P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길이가 얼마라고? 2다 이런 거라고. 100분의 알파로 나누죠. 100분의 알파라고 나도 되고요. 뭐를? 얘를? Z값 대신? 그 자리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네. 안 돼. 왜요? 여기는 Z값 들어갈 자리잖아. 이거는 99%로 추정한 Z값이잖아. 100분의 알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Z값을 넣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 나왔어? 얘가 표본의 크기가 4니까 얘 정리하면 얘가 2가 되고 2가 돼서 P 시그마가 2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동일한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2 곱하기 P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0.5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니? 표본의 크기를 그러면 2 곱하기 P 시그마에 루트 n분의 1이 0.5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2잖아. 따라서 4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0.5가 되려면 네가 8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몇 개? 64.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64개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 못 구한다고 막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얘를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야. 알파 %인데 저게 Z값이 얼마냐? 절대 안 물어본다. 저렇게 하는 거다. 뭔지 이해하겠음? 자, 오늘 배운 신뢰 구간 길이, 신뢰도,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막 이런 것들 내용 싹 요약해서 나한테 제출하고 마무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쭉 정리하면서 그냥 뺏겨 쓰지 말고.